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추억의 로봇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건담이 단연 인기입니다. 지난해 7월 제작진들이 건담 윙 제작 30주년을 맞이해 기념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건담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오니까 많이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담은 기동전사 건담이라는 시리즈 만화로 로봇 만화의 시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도 문득 건담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직접 건담을 한번 만나러 가봤습니다.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황희찬입니다. 오늘은 시즈오카에 있는 건담 공장과 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건담 프라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박물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열었는데 제가 직접 이 안을 좀 살펴보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시즈오카까지 왔습니다. 시즈오카는 일본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위치한 근교인데요. 별칭으로 프라모델의 성지라고 불리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프라모델 회사죠. 반다이 남코입니다. 건담 시리즈뿐만 아니라 드래곤볼과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도 프라모델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즈오카에는 군함이나 탱크 같은 밀리터리 프라모델과 무선 자동차로 유명한 타미야 공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프라모델로 유명한 하세가와가 다 이 시즈오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시즈오카에서 생산되는 프라모델이 일본에서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세기 에도 시대 때 생겐 신사 같은 그런 큰 절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기술이 좋은 그 목공들이나 장인들이 시즈오카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재건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이곳에 남아서 공예품이나 모형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들이 아직까지 시즈오카에 남아서 프라모델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대표 제품은 뭐니뭐니 해도 건담 프라모델인데요. 반다이 본사인 시즈오카 하비센터는 지난해 7월 신공장인 반다이 하비센터 프라모 디자인 산업연구소를 열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신공장의 내부에 프라모델 기획과 개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저는 사실 건담 프라모델에는 크게 관심이 없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프라모델에 열광을 하고 있나 그런 궁금증이 좀 생겨서요. 지난달에 시즈오카 반다이 하비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장소는 건담을 직접 만드는 이를테면 프라모델 공장이죠. 거기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반다이 마크가 보이는데 후지산하고 한 앵글의 다문이 상당히 좀 이채로운데요. 현재 건담 박물관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는 방문객들이 수가 상당히 많아서 향후 3개월 예약이 꽉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2,860엔, 우리 돈으로는 26,000원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걸 디자인하고 건프라가 완성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회차 딱 400명만 받는 거죠. 건프라 박물관답게 입장권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조립하는 박물관 들어가는 아이디 모습입니다. 이것도 장난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디자이너 아이디라고 써 있는데 제가 직접 뭘 디자인하거나 뭐 그런 느낌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입구부터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프라모델 모형을 찍어내는 금형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둘러본 박물관은 대체로 체험형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프라모델 종류를 고를 수 있어서 크기도 정해보고 색깔도 정하고 금형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포장지 디자인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곳곳에는 대형 유리창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프라모델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같이 만드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마치 자기가 직원이 된 것처럼 디자인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패널의 터치 몇 번으로 완성하는 비교적 단순한 체험이었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프라모델 상자에 표지를 출력할 수는 있지만 완성된 프라모델을 제가 받아볼 수 있거나 뭐 이렇게까지 서비스는 없었고요.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프라모델을 구경하거나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프라모델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다 끝나고 갤러리 왔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프라모델 말고 분재도 있습니다. 분재. 한편 그 체험 프로그램에서 잘 만든 작품 전시처럼 돼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제작한 프라모델이 이렇게 전시까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반다이 남코 박물관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직원들이 일본어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영상이나 뭐 이런 자료들은 영어로도 잘 돼 있거든요. 물론 한국어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과정이니까 보셔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건담은 프라모델보다 만화 시리즈가 먼저였습니다. 1979년 일본 나고야 TV에서 건담 시리즈를 첫 반영한 이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에 반다이가 건담을 프라모델로 제작해서 이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거죠. 조립 방법이 간단하고 사실적인 표현 방법, 디자인들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어서 일본 프라모델 시장을 사실상 견인하는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이 건담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코로나 시기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건프라를 새로 접하는 사람들이 늘게 됐고, 과거 건프라를 즐겼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 건담의 지식재산 매출은 2020년 3월 781억 원에서 2024년 3월에 1457억 엔으로 4년 만에 87%, 거의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일본 월간지인 다이무는 1980년 출시 첫해 100만 개였던 건담 프라모델의 출하량이 1999년에는 100배 늘어 1억 개를 돌파했고 2024년에는 8억 개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건담 매출은 일본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10%에서 15%에 그쳤지만 2024년에는 매출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건담 관련 콘텐츠나 정보들을 접하기 상당히 쉬워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가의 그 건담들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다이의 건담 매출도 많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다이는 건담 프라모델만큼은 일본 생산을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유의 금형 기술이나 사출과 같은 독자적인 기술이 모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외 공장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시즈오카의 신공장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신공장을 문을 열면서 건담의 생산량이 3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건담은 시즈오카뿐만 아니라 일본 곳곳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도쿄 오다이바와 후쿠오카에 지금 실물 크기 건담 2개가 남아 있는데요.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죠. 실물 건담의 표시로 꼽히는 오다이바 건담은 2009년 첫 공개 당시 52일 동안 415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만 한 400억 원, 하나로 치면 한 3,600억 원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건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오다이바 건담하고는 다르게 어른은 당시 1,650엔, 하나로 약 15,000원, 소인은 1,100엔, 하나로 약 10,000원 정도의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처음 설치된 2022년 첫 해에만 1,500만 명이 그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인 실물 크기 건담 역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마스코트 노릇을 톡톡히 했죠. 일본에는 건담이 있다면 한국에는 로봇 태권브이가 있죠.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태권도를 하는 이런 한국형 로봇 태권브이가 올해로 탄생 50주년이 됐습니다. 일본 실물 크기 건담과 같은 대형 태권브이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전북 무주군의 로봇 태권브이 랜드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관람객을 맞는다고 합니다. 높이는 한 12m, 무게는 20톤 정도인데 34개의 독립 관절로 태권도 품새까지 할 수 있다고 무주군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총 4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고 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움직이는 형태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훈이와 영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태권브이를 만나러 무주에 한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건담 관련된 취재를 하면서 한국에도 이렇게 볼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건담에 대한 일본의 사랑은 무궁무진한데요. 우리 태권브이도 이번 기회에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